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사회생활에 중대한 행정명령 두 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방역 대책 중 하나인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불체자를 통한 이민법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공급 증가, 연방 소매 약국 프로그램의 초기 출시, 주 정부로의 피마 환급 확대에 대해 오늘 2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의하면 각 주, 부족, 그리고 미국 영토들은 이번 주에 5%의 공급 증가를 받을 것이고, 미국인들은 곧 지역 약국을 통해 백신 접종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감염자 2,600만 명을 넘어서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는 주 부족 및 지역에 대한 백신 공급을 늘리고, 백신을 백신 접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가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연방 약국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될 것이며, 전국의 약국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를 위해 예방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들은 100일 안에 1억 개의 주사를 투여하고 앞으로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를 토대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이번 주부터 주, 부족, 영토에 대한 전반적인 백신 공급을 전국적으로 1,050만 도스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는 1월 20일 취임 후 22% 증가한 것입니다. 행정부는 향후 3주 동안 이를 최소 공급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우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조업체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연방 소매 약국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2월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월 11일부터 해당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방 소매 약국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선택된 약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4만 개 이상의 약국 소재지를 대표하는 21개 국가약국 파트너 및 독립약국 네트워크와 민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대중을 위한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부의 국가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에 선별된 소매약국들은 무료로 우선 그룹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제한된 백신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CDC는 주와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은 모집단에 도달하는 능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에 기초하여 초기 약국 파트너를 선정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초기 단계에서 공급이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백신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약국 웹사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각 주에 대한 환급액도 증가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코로나19 국가 전략의 핵심은 주, 부족, 영토 및 관할권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에 연방긴급관리국 피마의 주정부에게 국가방위병 인력과 비상비용을 전액 배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는 더욱 더 나아가 2020년 1월 대유행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마스크, 장갑 긴급 급식 활동, 위험 집단 보호, 국가방위군 동원 등 피마 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소급하여 보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총 30억에서 50억 달러로 추산되며, 테스트, 게놈 서열화 및 대량 백신 센터를 포함하여 주정부가 이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자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 부족, 영토가 대유행을 억제하고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필요성을 완전히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3,500억 달러를 미국 구조계획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1일부터 각 약국 및 슈퍼마켓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주요 업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참여하는 약국이나 대형마켓 체인 등에서 실시하는 초기 단계에는 모든 주에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인 약국은 월그린스, CVS, 월마트, 라이세이드, 크로거, 프라이스, 랄프스, 시티마켓, 코스트코, 알버슨마켓, 오스코, 본스마켓, 세이브온, 자이언트푸드 등이며 이외 자세한 내용은 CDC.gov, 슬레이쉬, 코비드-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인 1월 20일부터 행정 조치가 쏟아진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일에 이민과 관련된 추가 3개의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난 후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책을 없애고 있습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망명 기준을 완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요금 규정을 뒤집고 뉴 아메리카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남쪽 국경을 넘는 불규칙한 이주를 해소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지난 정부 때 이산가족을 통한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명령입니다. 이날 백악관의 공문을 통해 밝힌 추가 설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은 우리나라가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가족을 함께 유지하고 새로 입국한 이민자들과 수세대 동안 이곳에 거주한 사람들 모두가 우리나라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이민 시스템을 통해 더 안전하고 튼튼하며 번영한다는 기본 전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라고 2월 2일 백악관에서 발행한 팩트 공문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자세히 보면 바이든은 성인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후 이산가족 상봉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2월 2일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600명에서 700명 사이의 아이들이 현재 부모와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이 초기에 해야 할 일의 일부는 정확한 숫자와 아이들의 위치를 결정한 다음 그들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기 위한 최선의 과정과 접근 방법을 사례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사키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보고서는 120일 후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자들은 국토안보부에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고 국토안보부는 이틀 안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이 함께 속해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는 국경에서 수천 명의 가족을 갈라놓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뒤집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불법 월경자들이 미국에 석방되지 않고 멕시코에서 이민자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도록 하는 이주자 보호 의정서 프로그램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배경입니다. 2018년 4월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미국 8부 1325조에 따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모든 성인을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부모와 아이들은 부모가 미국 보안국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동안 별거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반 아동은 모두 보건인문부로 이송되어 TVPRA에 따라 동반 미성년자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그 후 6주 동안 약 5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같은 이유로 국경에서 가족들을 분리했습니다. 2019년 7월 9일 세관 국경보호국 12피은 성명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하면 가족들이 강제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라고 12피의 현장 운영 사무소의 토드 오웬 사무차장이 그 당시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무관용 정책에 앞서 그러나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륙으로 신속하게 보호 감호에서 풀려나기 위해 국경 남부의 아이들을 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독신 성인은 쉽게 돌려보낼 수도 있고 감금될 수도 있지만 아이를 가진 성인은 법적 허점 때문에 빨리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이용한 불법적인 사실에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20일 가족 분리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020년 초 랩은 인 멕시코로 알려진 이주자 보호 의정서가 다시 디폴트가 됐습니다. 가족을 제외하는 임무를 맡은 보건인문부는
그 후 초기 부모 집단의 거의 13%가 심각한 범죄자이거나 그들이 실제 부모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과정 동안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던 커스틴 닐슨은 어른들을 자녀 없이 본국으로 추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닐슨은 2019년 3월 6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출석해 오랫동안 법에서 지켜온 관행과 일치하는 점을 유념하고 불법 외국인이 절차를 밟아 최종 퇴거 명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지 물어본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도 여행용지를 발행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퇴원하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판사는 또한 우리에게 돌아가서 부모들에게 다시 요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바로는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 없이 추방된 부모는 없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망명 기준에 대한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망명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며 이는 오바마 시대의 2014년 해석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7월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개인적인 범죄 사건을 포함시키기 위해 망명 기준을 2014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명에 대한 정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 집단에 가입하기 때문에 과거에 박해를 겪었거나 모국에서 미래의 박해에 대한 충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일반적으로 국가 제재 또는 묵인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외국인의 본국 정부가 박해의 후원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정권 자체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당시 DHS 진술에 따르면 박해자가 개인 배우자인 가정폭력의 경우 신청자들은 본국 정부가 사적 행위를 묵인했거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한 무력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DHS에 따르면 2013년 이전과 오바마 정부가 기준을 확대하기 전에 약 100명의 외국인들 중 1명은 믿을 수 있는 두려움을 주장했고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2018년까지 10명 중 1명은 믿을 수 있는 두려움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수적인 행정명령은 비시민 친인척이 공적 혜택을 받을 경우 가족 후원자들이 정부에 보답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혐의 규정이 뒤집힌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는 또한 이민자 통합과 포함을 촉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새로운 미국인들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명령은 기관들이 우리 법 이민 제도의 장벽을 세운 최근의 규제, 정책, 그리고 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비정기적인 이민에 대한 3가지 접근 방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백악관 팩트시트에는 행정부는 현재 이민자들을 집에서 몰아내고 있는 불안정성, 폭력, 경제적 불안과 맞서는 전략을 통해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국내와 가까운 곳에 있는 망명 신청자 및 이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는 중앙아메리카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 대한 법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팩트시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건 잊지 않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